토요일인데 굉장히 날씨가 이제 슬슬 더위도 좀 가시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것보다 딴 데 계시는 게 더 재밌으셨을 텐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여기 오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좋은 얘기를 한마디 들었는데 이 얘기를 시작할게요. 삼성은 이제 삼성 전체 인재들을 교육하는 거기를 이름이 딴 데는 인재원 내지는 뭐 인재개발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삼성은 유일하게 인력개발원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저는 왜 전봇대에 좀 붙어있는 그 인력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삼성은 교육을 인력개발원이라고 해서 합니다. 인력개발원의 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원장이에요. 그 전에는 이병철 회장이 원장이었고 그만큼 이제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이제 사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원장이 아니고 부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신태균 부원장이라는 분이 거기 계시고 갑자기 어제 저보고 점심을 좀 먹자 그래서 갔더니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일일이 일생이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우리가 일, 하루하루 날은 우리가 날일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날이 모여서 결국은 한일자가 된다는 거죠. 일생. 하루하루가 그만큼 얼마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저는 거기에 받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있다 보면 혹시 누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우리가 노는 걸 보는 거죠.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애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뭐 밥 먹고 뭐 친구 만나고 뭐 수다 떨고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러는 시간 다 이렇게 보고 쭉 있다가 이건 좀 편집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친구 일생을 한번 내가 이렇게 편집을 좀 해보자고 편집을 툭툭 쳤더니 그러니까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하나 만들듯이 제 인생을 생각을 했습니다. 별게 없는 거죠. 다 편집하고 났더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이버상에서 또 공부를 계속 하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또 뭔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분명히 편집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그렇게 뭐 넘어가고 뭐 잠 좀 길게 자고 뭐 했던 일들은 힘이 계시다면 툭툭 쳐서 편집하면 하루 분량도 안 나올 정도로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은 지금 이미 부사장이고 뭐 내일모레 차장까지 갈 사람이고 모든 걸 이룬 사람인데 요즘 또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28가지 방법으로 배우는 얘기를 저한테 2시간 반 동안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온 거예요. 갑자기 중국어에 꽂힌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가 28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훈민정음이 28글자였다. 나라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그 28가지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루고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더 미친 듯이 자기 인생의 편집 분량을 줄여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어제 그 들었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양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이 실행에서 편집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음악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약 1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2015년이니까 한 1915년 정도부터 이제 대중음악이라는 게 약간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을 생각하면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대부분 노래입니다. 이상하게 노래예요. 그 친구하고 같이 먹었던 음식은 다시 봐도 지겹고 가능하면 주문 안 하고 싶고 팽개치고 싶겠지만 왠지 같이 다니면서 들었던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그 노래가 다 내 노래가. 심지어는 우리가 뭐 시대를 구분해보자면은 뭐 한참 흑인들이 목 탔다면서 고생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스피리추얼, 흑인 용가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진짜 이 노예 생활 지금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내 옆에서 내 혈육이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폭동 일으켜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스피리추얼이라는 흑인 연가를 교회에서 같이 부르고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렸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음악하고 패션이 만나고 음악하고 미술이 만나고 심지어는 음악하고 산업이 만나고 우리 이 대중음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하고 거의 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 아이팟이나 아이폰이 왜 나왔겠어요? 음악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음악을 가능하면 더 많이 저장하고 더 쉽게 듣기 위해서 만든 게 아이팟이에요. 아이팟이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다니려고 아이팟을 데이터용 그 하드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이팟에는 거의 90% 이상이 음악이 들어있어요. 영상도 아닙니다. 대부분 음악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위 소통. 남들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 주고받는 일이 첫 번째라면 아마 그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본다고 해도 영상에 깔려있는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이 음악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상관관계가 100년 남짓하다가 되는데 그러면 이 음악이라는 게 어떤 쪽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음악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은 뭐가 있는지를 네 글자 정도로 제가 하나하나 한 글자씩을 네 개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저 틀에 맞춰서 지내요. 그리고 누가 저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 틀을 벗어난 사건이나 물건이나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도 그 시절에는 틀을 깬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음악들이 예전에는 그 음악 때문에 교수력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음악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음악들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 이게 악마의 음악이다. 파가니니를 우리가 몸에 달아야 된다. 뭐 심지어는 음악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죠. 대중음악에서도 이 틀을 깬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음악의 역사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틀을 깼던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백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이 건너왔죠. 정치적인 탄압이든 종교적인 탄압이든 심지어는 거기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을 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민들. 그 사람들이 편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왔는데 순탄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음악이라고 했던 거는 주로 그냥 코드 3개 정도는 알고 왔죠. 으뜸하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버금딸리마음. 그 다음 뭐죠? 딸리마음. 그 다음에 으뜸마음. 이걸로 끝나는 3마음 정도는 알고 온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골드러시 시대 때 금을 캐러 갈 때 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뭐죠? 대부분 말이나 뭐 영화차를 타고 왔겠죠. 가족들이나 짐은 영화차에 싣고 앞에서 자기들은 말을 타고 가죠. 말 밟은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우리 말도 안 나요. 따그닥 따그닥이 되죠. 이게 리듬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소리 같잖아요. 코드 3개에다 리듬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클래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왔던 바이올린 같은 거, 피들이라는 걸 거기다 같이 연주하면서 리듬 아무나 치면서 히하 이러면서 노래 불렀던 게 칸츄리 웨스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인들한테는 좀 기쁨이었죠. 반면에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졸지에 노예로 목화를 따게 된 흑인들은 사마함 알고 왔을 거예요. 사마함이 뭔지는 모르죠, 이 사람. 단지 그냥 끌려왔더니 이제 일만 고단하게 해야 되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됐는데 주인들이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다 갖다 버렸는데 구멍은 다 뚫리고 다 깨지고 기타 줄이 한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이고 그나마. 이 사람들 흥이 많아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니까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요. 못을 2개 박아가지고 이런 끊어진 줄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2개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 못의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음을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이 2개만 2개만 나오게 철사줄을 이렇게 매달아놓고 이거 가지고 이런 리듬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아까 백인들은 6줄을 다 썼지만 백인들은 해봤자 이 2줄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를 이런 걸로 2줄만 가지고 Sweet home, sweet cherry-o, come forth to carry you, sweet home. 따라 부르면서 서로 폭동 일으키고 싶은 그 마음을 이 노래로 다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죠. 그래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섞여 살기 시작하는데 그럼 자유가 온 걸까요? 노예에서 뭘로 변했냐면 노동자로 변한 거예요. 심한 노동자. 그냥 예전처럼 노예만 아닐 뿐이지 그다지 바뀐 게 없어요. 이 두 인종이 그래서 음악으로 좀 합쳐집니다. 아까 백인들의 이런 신나는 음악. 근데 어떻죠? 음악이 리듬이 편편합니다. 스트레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백인들은 어떻게 걸어다니죠?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흑인들은 어떻게 걸어다니죠? 흑인들은 뭔가 메이크가 있죠. 그러니까 흑인들 음악은 이게 있는데 백인들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 두 개의 음악이 합쳐져서 리듬이 만들어지는 게 50년대. 자, 이게 바로 50년대에 나온 락큰롤이라는 이 락큰롤이라는 음악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틀을 깬 최초의 음악입니다. 흑과 백이라는 두 개의 인종이 절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소위 쉽게 말해 화해는 아니지만 두 개가 합쳐졌어요. 소위 동행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영원히 화해는 안 하겠지만 동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음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최초가 락큰롤입니다. 백인들의 칸츄리 베이스 이것과 블루스가 합쳐져서 그래서 이 음악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인종이 틀을 깨면서 어떤 음악이 되죠? 최초의 글로벌한 음악이 돼요. 우리가 글로벌 언어는 뭐죠? 요즘에 인정하기 싫지만 영어가 글로벌 언어입니다. 어딜 가든지 영어를 쓰면 다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딜 가나 되는 음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동백아가씨 부르면 러시아에서 저건 뭐지?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부르면 미국에서 저건 뭐야? 한국 음악인가 보다. 이러겠죠. 대부분.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불러도 한국에서 하는 힙합 음악이다 하겠지만 러시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인도를 가든 어디 가든 이거만 나오면 기타 좀 칠 줄 아는 사람, 드럼 칠 줄 아는 사람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그런 최초의 글로벌 음악인 락큰롤은 바로 이 틀을 깬 데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으로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 안 와도 돼요. 또 굳이 내가 사이버 대학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럴 필요가 있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건 그 틀을 깼다는 거죠. 남들은 안 합니다. 말만 무성하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일이 일생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그런 용기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틀을 깬 겁니다. 나이나 현재 상황이나가 상관이 없는 거죠. 최초의 글로벌한 음악인 락큰롤도 마찬가지로 나이, 인종, 부기, 어쩌고 이런 모든 게 다 없는 상태에서
마찬가지 두 개의 인종이 음악으로 동행을 하겠다라는 묘한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그 바로 흑인들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스를 먼저 한번 오늘 우리 이동화 씨 정말 훌륭한 버전이에요. 나중에 오늘 연주가 잘 끝나고 나면 여기서 사이트를 뒤져보면 이동화 씨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From the same old place to my sweet home, Chicago. 이 음악이 블루스라는 음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이 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칸츄리하고 같이. My brain is living the sound of the wish wind blow. Kiss you still play higher like the sweet summer dawn. You like my voice higher, love. Ooh, I feel my temperature
Yeah, yeah, yeah. I'm gonna set the fire. My brain is blaming the sound of the whispering roar. Yeah. Kiss me higher, like a sweet summer fire. You light my morning sky, burning love. I'm just a hot burning love. Just hot burning love. Just hot burning love. Just hot burning love. I'm just a hot burning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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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락큰롤. 그래서 두 개의 음악이 보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인맥상통하죠.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약간 백인들의 음악에 기초한 음악이 그 뒤에 곡이 뭐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버닝 러브라는 곡. 첫 번째 곡은 아주 블루스의 뭐랄까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윗 홈 시카고. 스윗 홈 시카고라는 곡. 자, 이 두 곡이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이지만 알고 템포만 좀 빨라져서 락큰롤이라는 장르로 발전하게 되는 게 최초의 글로벌한 음악 락큰롤. 그래서 이제 틀을 깼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틀을 깨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두 가지를 한번 엘비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엘비스는 원래 트럭 운전수 출신.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엘비스의 머리 모양. 한쪽 이렇게 올라가고 구렛나루 기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50년대에 나는 트럭 운전수입니다. 나는 패션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트럭 운전수예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름. 소위 패션 트렌더예요. 그 큰 트럭에서 탁 내리면서 머리 한번 이러고 구렛나루 한번 쓱 만지고 내리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 그 차문화가 막 발전하고 도로가 막 생기면서 트럭 운전수라고 하면 제일 큰 차 모는 사람이니까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버는 돈은 일주일에 $20. 굉장히 하층이에요. 그래서 $20 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녁 때는 뭘 했냐면은 극장에 좀 늦게 들어오는 손님들 자리 찾아주는 거 있죠. 그래서 손님 2에 7번입니다 해가지고 손님 모시는 거.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일에 버는 돈이 약 한 $24에서 $28 정도 벌었다. 굉장히 적은 돈. 자기 쓰기도 바쁘죠. 어머니 생일이 됐는데 주머니에 다 뒤져보니까 이제 $4 가는 거 같습니다. 다 쓰고. 내일이 어머니 생일인데 선물을 $4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스튜디오를 찾아갑니다. 녹음실에 가서 사정을 하죠. 어머니 생일이 내일인데 주머니에 $4 밖에 없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서 노래도 좀 하고 노래 좀 하는데 통기타 치면서 한 2곡만 녹음해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좀 드리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네가 1시간 녹음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는데 네가 트럭 운전수가 와가지고 $4를 내리면서 2곡을 하겠다고. 마침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엔지니어가 사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녹음하라. 2곡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집을 해서 어머니 드릴 테이블 조그만 걸 만들려고 이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데 사장이 들어왔어요. 이거 얼마 받고 있냐면 $4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쳐죽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노래 잘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흑인이에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흑인은 흔했어요. 그 당시에 락큰롤 하는 사람들 흑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지니어한테. 백인 트럭 운전수가 그걸 녹음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좀 오라 그래요. 테이프 찾으러. 테이프 찾으러 엘비스가 트럭을 내리는데 너무 잘생긴 백인이 구렛나루를 휘날리면서 내리는 거죠. 바로 그 녹음실의 사장이었던 샘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속을 합니다. 너 나랑 이제부터 일하자. 트럭 운전수 때려치고 가수해라. 그래가지고 엘비스가 가수가 됐어요.
$4로 어머니 생일 선물 만들려고 하다가 가수가 된 거죠. 첫 해 이렇게 데리고 있어 봤더니 노래는 너무 잘하고 생각도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샘 필립스가 갖고 있었던 회사가 썬 레코드라는 회사입니다. 락큰롤 최초의 락큰롤이라고 할 수 있는 락켓 88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을 녹음했고 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블루스 아티스트들, R&B 아티스트들을 양산해내는 아주 훌륭한 스튜디오고 프로덕션이었는데 엘비스 데리고 오면 노가 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RCA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RCA가 우리는 말하면 미국의 삼성 같은 회사였습니다. 전축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RCA에서는 진공관도 만들고 라디오, TV 다 만들었죠. RCA에서 레코드사를 하나를 디파트먼트 하나 만들면서 야, 그 썬 레코드에 내가 보니까 그 잘생긴 애 하나 있던데 샘 필립스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장사도 안 되는 애고 데리고 있어봤자 소용없다고. 우리한테 팔아라. 샘 필립스가 마침 그때 머디 워터스부터 굉장히 잘 나가는 흑인 블루스 싱어들이 한 10명이 있었어요. 야, 이 정도면 앨범이 10장을 낼 수 있는 돈을 RCA에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3만 달러를 주겠다고. 그래서 얼타쿠나 팔아버렸어요. 엘비스. RCA에요. 근데 웬걸. 꼭 LG에 있다가 삼성 가면은 갑자기 홈런 치고 뭐 다승왕 되고 막 이러잖아요. RCA로 가자마자 하운드도, Don't Be Cruel, Heartbreak Hotel 이런 노래들이 줄줄이 히트가 되면서 가자마자 몇 해 안 돼서 엘비스가 약 4조 원 정도 벌어들여요. 3천만 원에 사가지고 그냥 앨범 판매로만 한 4조 원을 벌었어요. RCA.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엘비스한테는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절박함이 있었어요. 트럭 운전수라는 직업을 언제든 벗어나서 그 홀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굉장한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락큰롤의 최초의 슈퍼스타가 된 데는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한 20불 정도 버는 트럭 운전수로 자기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합창단에서 원래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었다 했죠. 그리고 트럭 운전수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 아침에 돼서 차고에 가가지고 차를 찾으면 그 당시 이제 라디오가 있잖아요. 트럭에. 라디오 틀면은 라디오에서 오늘도 새로운 노래가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새 노래를 냈습니다. 그 새 노래를 듣는 게 너무 설레서 다음날 빨리 아침이어서 시동을 걸어야 될 텐데. 이게 이 사람한테 있었던 두 번째 무기예요. 바로 설레임. 절박함하고 설레임이 이 사람한테 공존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들으면 늘 설렜던 음악이라는 장르, 그 다음에 트럭 운전수를 벗어나겠다는 절박함, 이 두 개가 맞닥뜨려지면서 샘 필립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폭발을 하면서 그 시도가 일단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한 이후에 그런 시도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 사람의 절박함하고 설레임이 불과 몇 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큰 기업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지금처럼 이렇게 다 메모들 하시고 이러는 분들, 메모를 하거나 뭐라도 쓰거나 남기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첫째는 사장단입니다. 사장단은 무지하게 써대요. 쓴 다음에 꼭 질문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삼성이나 이쪽에 사장단들 강의할 때는 질문에 대한 페이까지 받으려고 제가 질문이 본문 아니보다 길어요. 쉽게 말해서 메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물어볼 게 많은 거예요. 첫째는 사장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메모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입사원. 메모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은 과장, 사장, 부장. 과차, 부장들은 안 써요. 빨리 이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꼭 뭘 갖다 적고 오늘 들으면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장 아니면 신입사원입니다. 사장들 절박해요. 이번 달에 또 어떤 목표를 달성 못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자기를 당금질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신입사원들은 어떨까요?
그 고시에 가까운 입사 시험을 거쳐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것도 여기서 교육 태도 안 좋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교육할 때부터 그런 겁을 주거든요. 교육 태도가 안 좋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아예 발령을 안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렙니다. 내가 이 자리를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장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늘 새로운 일을 꾸미고 만들고 이러는 일이 또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죠. 또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은 또 나한테 어떤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벌어질 것 때문에 설렌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요청을 받고 제일 행복하게 오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 두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지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절박함과 설렘을 가진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 80% 이상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흐려질수록 내가 슬슬 실패할 확률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지금도 기타를 칠 때나 뭐 새 노래를 만들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너무 재밌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도 준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절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절실하게 새로운 걸 만들어낼까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행복하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글로벌 뮤직 와큰롤이라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틀을 깨는 사고. 여기에는 절실함과 설렘 이 두 가지가 사라져가는 순간에 점점 실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틀은 영원히 안 깨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 와큰롤에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이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바로 판입니다. 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사람이면 마포구 도화동을 내 모든 판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강 건너 여의도도 보고 강남도 보고 일본도 보고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보고 뭐 그게 꼭 성공의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시야를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 안 그래도 그렇겠죠. 도화동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도화동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아프리카 수단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미인대회라 가지고 1등 할 수도 있어요. 판이 바뀌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판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판도를 바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판도를 바꾼 사람에 대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최초의 슈퍼스타입니다. 최초의 슈퍼스타.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나도 슈퍼스타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린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항상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엘비스처럼 슈퍼스타가 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레논입니다. 존 레논은 뭐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 꿈은 딱 하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두원 씨는 왜 음악을 했느냐.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뭐 풍처럼 이렇게 꿈을 주는 노래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그 드높은 제 마음속에 이상을 향해서 제 모든 음악을 이런 것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저는 솔직히 여자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음악을 했어요. 기타를 친 것도 기타가 뭔가 잘록한 허리도 있고 약간 여성스러워서 기타를 쳤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 그런 게 안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안 했던 거죠. 존 레논이 솔직히 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왜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느냐. 딱 한마디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엘비스보다 더 유명하고 엘비스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이 비틀스입니다. 자, 비틀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냐면 1962년부터 70년까지
약 7년 7개월 활동을 했어요. 소녀시대가 올해로 지금 8년 3개월 활동을 하고 비틀스는 7년 7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해체된 지가 46년째예요. 올해가. 1970년에 해체되고 나서 새로운 노래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음반 판매가 1등. 현재도 1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장의 음반을 팔았어요. 음반만. 그래서 음반 수입이 25조. 음반만. 자, 빌보드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빌보드 차트가 생기고 나서 싱글,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1등을 한 노래를 제일 많이 가진 가수가 누군가요? 현재까지. 그것도 비틀스입니다. 비틀스는 21곡의 1등곡을 갖고 있어요. 2등이 누굴까요? 2등은 머라이어 캐리. 머라이어 캐리는 18곡입니다. 근데 머라이어 캐리의 지금 상태를 봐서는 22개까지는 분명 못 갈 것 같아요. 그 밑에 한 16개 정도 한 마이클 잭슨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21곡 못합니다. 해체된 지가 46년인데 아직도 빌보드 차트에서 21곡의 1위 곡을 갖고 있는 유일한 팀이 비틀스예요. 또 비틀스의 살아있는 멤버인 폴 맥카트니하고 링고 스타가 일주일에 가져가는 순수 저작권이에요. 그냥 노래가 그냥 라디오나 TV에 나와가지고 누가 공연에서 불러서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노래 13억입니다. 일주일에 13억입니다. 작년 2014년에 전 세계 공연 수입 1등이 폴 맥카트니예요. 76살입니다. 근데 폴 맥카트니가 전 세계 공연 수입의 1등이에요. 비틀스는 해체된 지 46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바꿔놓은 판도를 남한테 주고 있지 않을까? 1964년 2월 7일 날 JF 케네디 공항에 비틀스 4명이 내리죠.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공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침공이라고 그랬을까요? 비틀스가 그 해에 5곡이나 1등을 합니다. 그냥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비틀스예요. 그리고 비틀스 노래가 1등 하다가 3등 하면 다른 노래가 1등 합니다. 또 다른 싱글이 1등하고 이렇게 하면 5곡 정도가 64년에 1등이었어요. 그 한 해에. 그러니 이거를 영국의 침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소위 클리프 리차드 같은 영국 최고의 가수도 미국에 가가지고 힘을 못 썼어요. 탑4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40등 안에. 수치였어요. 영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엘비스보다 더 유명한 클리프 리차드를 미국에 보내놨더니 40등도 못해요. 비틀스가 그럼 64년에 공항에 내린 다음부터 1등을 했을까요? 프랑스에 있을 때 파리에서 공연하고 머물러 있는데 비틀스 1등 했습니다 소리를 프랑스에서 들었어요. 그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1등으로서 트랩을 내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음악 시장에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 아니면 1등 할 생각 하지 마라. 억울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미국 사람이 되든지. 그런데 비틀스라는 팀이 나오면서 미국 사람이 아닌 팀이 미국 음악계를 소위 쉽게 말해서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64년에 비틀스는 어디 출신이죠? 런던 출신인가요? 리버풀이라는 도시 출신인가요? 우리로 말하면 저쪽 원주 횡계 쪽. 그래서 12km 들어가면 있는 무슨 원산물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영국 안에서 보면. 뭐 런던에서 다 옷 잘 입고 애들이 뭐 엄마 아빠가 사준 좋은 앰프에다가 기타 들고 연주했지만 비틀스는 가장 그 독일분한테 제일 많이 폭격을 받은 도시가 리버풀입니다. 초토화가 돼 있는 그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런던에 있었던 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횡계 그 원산리에 있는 애들이 미국에서 1등을 했다는데 우리 홍대 출신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갑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다 가요. 자, 그 이유에 한번 볼까요? 애니멀스, 롤링스톤스, 레드 제플린, 디퍼플, 엘튼 존, 에릭 크랩튼, 스팅, 또 누가 있을까요? 핑크 플로이드. 다 영국 사람. 블랙 사베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 당시에 팝, 락 아티스트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죠? 판이 바뀌었어요. 미국 판에서 영국 판. 저는 이걸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인한테 한번 빗대봤을 때 과연 그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소위 이제 영국, 아직 미국을 정복하기 전에 영국 사람으로만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한번 인베이전을 일으켜서 내 인생의 판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뀔 것이냐. 그럼 이 사소한 거 가지고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로 비틀스가 그런 사소한 짓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처음부터 거대 매니지먼트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뭐 융단 폭격하듯이 돈을 쓰고 이래가지고 1등을 한 팀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모든 일이 뭔가 모르게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인연들이 나타나고,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매니저, 조지 마틴이라는 프로듀서, 또 정말 자기들한테 충실했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사람들이 매니저를 하면서 불과 10명도 안 되는 조직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촉발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도 분명히 비틀스처럼 이게 판이 바뀔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틀스가 그 판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몇 곡 정도 용환 씨가 2곡 정도 노래를, 비틀스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비틀스의 미국 정복 비밀 한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비밀을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면 모르긴 해도 내년쯤에 제가 다른 주제로 여기 특강을 왔을 때 너무나 달라지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장담을 한번 해보면서 64년에 비틀스가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공항에 내리자마자 난리가 났고, 특히 에드 설리반 쇼라는 쇼를 2월 9일날 나갔을 때 7,300만 명, 미국 인구의 46%가 TV를 시청을 했고,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10대들의 범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날이 바로 64년 2월 9일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Oh, please, say to me, you let me be your man. Oh, please, say to me, you let me hold your hand. It's such a feeling of my love. I get high, I get high, I can't tell you, go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And when I get happy inside, it's such a feeling in my life. I get high, I can't. There's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Never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 hour of darkness,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When the broken heart, when neither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will still a chance. Today we'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It's cloudy, though it's still a light shining, shine up to tomorrow. When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재밌네요.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자, 비틀스가 그러면은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비밀 중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는 첫째는 이겁니다. 그룹 지니어스. 비틀스는 그 전 세계 밴드 중에 유일하게 리더가 없는 팀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 자기가 리더라고 얘기하는 팀이에요. 존 레논은 자기가 리더. 폴 맥카트니는 실질적으로 비틀스는 내가. 조지 해리스는 내가 기타 안 쳤으면 비틀스는 한다. 링고 스타는 내가 너무 잘생겨서 비틀스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이런 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누구를 리더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 중에 대단하게 뛰어난 한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디퍼플 하면 누구죠? 리치 블레이드, 또 뭐 레드 제플린 그러면 지미 페이지, 로버트 프랭클, 지미 핸드릭스 밴드 그러면 역시 지미 핸드릭스.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얘들은 서로 고만고만해요. 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모자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룹이 돼서 비틀스라는 팀으로 세계를 정복한 얘기죠. 한동안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9,999명은 뭐죠? 걔가 주는 밥을 먹는 그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밥을 조금 나눠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기업들도 이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게 한 명의 천재가 50년 동안 해온 모든 기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 그 한 명의 천재의 오만함이 더 무섭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모자라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룹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걸 모색할 것이냐라고 서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모자란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이렇게 그룹을 이뤘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협력을 안 하면 뭐가 안 되니까. 너무 뛰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치면 내가 그걸 안 해주면은 소리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서로 지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비틀스의 힘이었어요. 협력하고 경쟁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두 번째 얘기로 바로 비틀스 성공의 두 번째 요인은 프레너미입니다. 프레너미는 친구의 프렌드, 친구라는 영어 프렌드와 적이라는 단어 에너미의 합성어예요. 바로 비틀스는 가장 친한 친구였으면서 가장 살벌하게 쳐 죽여야 될 적으로 지낸 팀이 바로 비틀스예요.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음반 역사에서 제일 재밌는 음반이 두 장이 있는데 예전에 싱글 음반이라고 해서 도너스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뒤로 한 곡만 들어있는 판을 먼저 냅니다. 먼저 내고 나서 여기서 노래가 히트가 되면 이 노래가 들어있는 LP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면에 뭐 한 5곡, B면에 5곡 정도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죠. 먼저 싱글을 냅니다. 한 곡 한 곡 정도. 자, 비틀스는 어느 날 이제 존 레논이 노래를 하나 써왔어요. 어떤 노래를. 써왔더니 EMI에서 이거 듣고, 야, 이거 이번에 A면에다가. 존 레논이 쓴 노래를 A면에다 넣자. 그랬더니 폴 맥카트니가 집에 가가지고 이를 북북 깔면서 한 곡을 써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노래 좋으니까 싱글로 이 노래를 넣기로 하면서 맥카트니 B면에 들어가면 되겠네. 폴 맥카트니가 수긍을 하겠어. 내가 왜 B면이야? 그래서 결국 EMI에서 둘 다 A면으로 냈습니다. 둘 다 A면. 이쪽도 A면이고 이쪽도 A면. 곡만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폴 맥카트니가 곡을 썼는데 그게 A면에 들어갔어요. 존 레논이 또 집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곡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스트로베리 필스 포레버라는 노래를 써와서 그 노래가 또 내가 B면에 갈 수 없다 해서 또 한 번 A면이 두 개의 음반이 나옵니다. 얘기를 못해요. 저 경쟁이라는 거를 소위 말해서 비틀스의 경쟁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비틀스의 경쟁은 이런 경쟁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쟁을 생각할 때 경쟁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미워요. 제가 미운 데서 시작하는 게 경쟁입니다. 그런데 정말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의 경쟁은 걔가 안 미워요. 오히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저 친구가 믿기 때문에 저 친구의 업적을 아래로 깔아 내리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움이 없는 경쟁이라는 걸로 비틀스를 커온 겁니다. 21곡이나 되는 1등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저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했지만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진짜 안 봅니다. 상극으로. 오너 효과가 나타나면서부터 비틀스의 모든 멤버들이 아주 존 레논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폴 맥카트니가 월권을 하기 시작해요.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매니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폴 맥카트니가 이제 내가 좀 나서서 뭐 일을 한다고 한다고 또 완전히 난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헤이 주드라는 노래도 알고 보면 헤이 주드가 누굴 위해서 만든 노래죠? 오노 요코가 나타난 다음에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줄리안 레논의 줄리안의 JU, 그다음에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때 듀드라는 단어를 합쳐서 헤이 주드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장 최대의 경쟁자고 그것 때문에 팀을 깨버리게까지도 만들었을 수도 있는 존 레논의 아들에게 헤이 주드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위로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경쟁의 명칭이지만 결국은 미움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자신의 인생에서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음악을 통해서 비틀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하고 그룹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자기 혼자의 시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판도를 바꿀 정도로는 힘듭니다. 대부분 그래서 혼자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혼자 해서 하면은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디어는 나보다 별로였는데 내 아이디어보다 모자란 아이디어는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했던 경쟁업체가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시제품을 만들고 또 점점 더 개선된 물건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혼자가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굉장히 천재적이었지만 별게 없었기 때문에 판도를 못 바꾸는 용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저런 어떤 누구하고 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저런 친구이자 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미움이 없는 경쟁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오히려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을 하면은 결국은 그 경쟁이 친구를 만들겠죠.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사실 비틀스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 음악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바뀐 판도가 아직도 미국으로 못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비틀스라는 선배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 뮤지션들, 아델, 오아시스, 콜드플레이, 또 누가 있나, 제시 제이,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지금도, 에이미 와인하우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비틀스와 같은 선배를 갖고 있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 무슨 노래가 나오죠? We Will Rock You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에 누가 떴어요?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난 프레디 머큐리가 딱 시작 때 노래를 부르면서 We Will Rock You가 시작했어요. We Will Rock You. 그리고 엔딩 폐막식에서는 누가 있죠? 폴 맥카트니가 헤이즈도 불렀어요. 그게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음악이 아니라 영국이 올림픽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국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음악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이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특히 비틀스 같은 팀이 가졌던 그 대단한 유산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아직도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아메리칸 인베이전을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판입니다. 판. 첫 번째는 틀, 두 번째는 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틀하고 판을 깼던 사람들의 공통점. 획을 긋게 된다. 틀을 깼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획을 근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판도를 바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음악사에 획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획은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획은 줄 긋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줄이 이렇게 많이 쳐지다 보면 어느 날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줄이 커졌을 때를 우리가 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을 근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이 획을 근 사람들은 이 줄을 끊임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음악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죽는 날까지 음악을 했습니다. 중간에 고깃집을 차리거나 뭐 어디에 스타벅스 대리점 3개 해가지고 뭘 했던 사람 중에는 회 끈 사람이 없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죽을 때까지 노래했습니다. 폴 맥카트니 현재도 76살인데 기타 메고 나서 우리나라 내한 공연 왔을 때 3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공연했어요. 꼭 획을 긋는 거죠. 김현식 씨 죽는 날까지 노래했어요. 들국화의 전인권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속성이 결국은 획을 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스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음악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손을 못 놓는 거죠. 그만큼 내가 그 일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뭘 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100대 명반이라고 해서 이제 뭐 100장의 음반을 명반이라고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 거기 보면 1등이 조용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들국화입니다. 들국화의 1집이 이 대한민국 100대 명반의 1위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100대 명반의 약 60%가 1집입니다. 약 60%가 1집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1집은 어설플 때예요. 가장 음악적으로. 기타도 뭔가 아직 덜 익었고 작곡도 뭐 좀 뭔가 석연치 않고 또 음반을 내는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명반으로 꼽히는 음악의 60%.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전 세계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음반의 약간 50% 이상은 전부 다 1집입니다. 그 1집에서 시작된 설레임과 절박함.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틀을 깨고 나면 그 다음은 그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사실 한 2, 3집 정도 내고 영원히 음악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뒤로 갈수록 점점 히트곡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처음만큼 그게 절박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집 낼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곡이 제가 알기로 한 4, 50곡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녹음해보고 저것도 녹음해본 끝에 요거 한 10개를 모아보자.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그때 그 50곡을 어디다 숨겨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숨겨놓으면 뭐 하겠어. 1집이 안 되면 2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1집에다 다 때려 붙게 되는 거죠. 근데 2집, 3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풍선 사랑할 수는 없지 나왔어? 그러면은 2층에서 본 거리하고 이거를 조금 놔뒀다가 3집에 한 번. 그랬더니 3집에는 2층에서 본 거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줄을 그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줄 긋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획을 걷던 사람들의 지속성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한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음반 방송심이라는 게 생긴 게 1962년이에요. 62년에 방송에 음악이 나오려면 한번 미리 한번 국가에서 들어보고 이 국민들에게 들려줘야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됐던 노래 제목이 월급 좀 올려주세요 박사장님이라고.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원제목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첫 줄 가사가 월급 좀 올려주세요 박사장님 이렇게 시작이에요. 작사 작곡가와 가수가 남산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영원히 이제 이 노래는 한 번 나오고 만 노래가 됐지만 자 월급 좀 올려주세요 박사장님이라는 노래가 금지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가들 작사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애인의 빨간 대문 빨간 나오면 이거 혹시 또 내가 정부로 그래서 파란 대문으로 바꿉니다. 정부에선 바꾸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자기가 빨간 걸 썼다가 파란으로 바꿔버려. 어릴 적 놀던 내 동무들 동무? 바로 지워버려. 삭제.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는 조금 검열을 시작을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 검열을 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써봤자 안 될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회사가 망한 원인 중에 거의 넘버원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저희 급식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얼마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나오는 순간에 밖에서 사 먹겠습니다. 바로 가는 거죠. 우리 회사의 급식을 바꿀 이유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자기가 괜히 나서서 또 식중독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딱 하고 저 밖에서 끓인 걸 먹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제안 같은 거 안 합니다. 새로운 노래 안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죠. 만들어봤자 금지될 거고, 금지되면 몇 번 찍히면 가수 못할 거고. 이게 바로 6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69년에 저희 한대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히피처럼 나타나가지고 노래 부르죠. 물 좀 주소, 뭐 이런 거. 행복의 나라고. 그것도 목소리도 좀 이상하잖아요. 칙칙하니. 그래서 남산의 드라마 센터에서 그런 노래 부르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한대수 씨의 음악도 금지가 되죠. 예전에는 금지가 사유가 다 있었어요. 한대수 물 좀 주소. 그럼 이제 가로치고 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한대수의 노래 금지 사유는 창법 미수. 노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창법 미수. 그 다음에 이장희의 그 건너 같은 경우는 책임 회피. 책임 회피. 네. 책임 전가라고 되어 있네요. 회피가 아니라 책임 전가. 회피가 아니라 전가. 그건 너 때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는 외색. 이런 식으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싱어송라이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고 가수는 부르기만 하는 시스템에서 반기를 들고 내가 노래는 조금 딸릴지 모르지만 내 노래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부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가사의 질이 바뀌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자기 검열 이런 얘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은 내 노래만큼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검열받지 않는 노래를 하겠다. 이런 노래들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죠. 지금도 이번에 광복 70주년 할 때도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내 나라 내 결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들어보면 김민기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송창식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붙인 거죠. 약 40년,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노래가 한때는 다 금지곡이었지만 지금은 이 노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그런 가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다. 이런 가사를 썼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거든요. 소위. 지금 가요계에서 유일하게 획을 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대. 소위 말해서 세시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송창식, 윤영주, 김민기, 한대수, 이장희,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음악에 씨앗을 만들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악에서는 획을 긋는 음악의 첫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송창식 씨는 어디 가서 노래 불러도 똑같죠. 이제 요즘 사람들, 자이언티나 형어나 얘네들 가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정서들인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했는데 영화도 있고,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열이라는 그 사슬이 이때부터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80년대 제 노래 2층에서 보고 수녀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어릴 적 내 친구로 구두를 닦건데, 지금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구두 닦는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외면을 하고 바꿨어요. 길거리 약국에서 담배를 팔듯 세상은 모순 속에 깊어만 놓은 애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고착이 돼서 모순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래서 바꿨죠.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계속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15년 가까이 우리가 싸우다가 결국은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대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죠. 지속적으로 자기 검열을 깨려고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트도 있었고 노래들이 의미도 있었고 문화가 같이 있었던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거의 이제 1시간 반가량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비스한테서는 그 와큰롤에서 틀을 깬다 시대의 설레임과 절박함, 비틀스한테는 소위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판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경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고 했었던 어떤 협력에 관한 생각들, 그 다음에 획을 근 사람들 얘기하자면 저런 자기 검열을 깨고 그걸 지속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하고 일맥상통하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과 시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는 뭘까요? 틀, 판, 획.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장입니다. 판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의 장인데요. 우리가 확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장자를 쓰죠. 확장한다. 더 넓힌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판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조용필이라는 사람은 가왕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용필 씨 말고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자 씨 국민 가수라고 하지만 60, 70대 할머니들이 대부분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좋아하고. 또 누가 있어요? 패티김? 연령에 좀 한계가 있어요. 신승은 글쎄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농담입니다. 조용필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10대, 20대는 바운스나 헬로. 뭐 또 한 20대 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요. 30대는 뭐 모나리자, 뭐 단발머리, 또 50대 올라가면은 뭐 있을까요? 그 겨울에 찾지. 또 뭐 있죠? 허공도 있네. 허공. 뭐 이런 식으로 트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일렉트로닉 음악까지 전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능 안 나오고 음악만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현재도 조용필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 찾지만 안에 있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일집 냈을 때 단발머리, 뭐 생명, 기도, 또 뭐 있죠? 또 창밖의 여자, 이 노래 전부 다 자기 작곡이에요. 그럼 내가 작곡을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남의 곡을 받아? 이 사람이 어느 모멘트에서 한 번 점프할 때 바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피아니스트였던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친구여라는 노래를 씁니다. 친구여. 그래서 친구여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조용필 노래
10대들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오빠 이거 하는 줄 알았더니 친구여는 나도 좀 들을만한데 이게 됐어요. 이호준이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양인자 김희갑 씨하고 또 손을 잡고 그 겨울에 찾지 바람이 전하는 말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못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풍송이라는 작곡가를 찾아가지고 트로트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허공이라는 노래를 정풍송 씨한테 받아가지고 허공을 불러요. 자기 영역을 조용필이라는 사람의 영역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에 두진 않고 친구여 그 겨울에 찾지 허공으로 계속 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이번에는 외국 친구들하고 손잡고 헬로나 바운스를 내죠. 이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이 다음에. 저희가 그게 기대되죠. 이 사람이 또 어디로 확장을 할지 자기 스스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길게 늘려요. 단발머리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단발머리가 내 히트곡이긴 하지만 그 다음은 내가 뭘 할지를 늘 생각을 하고 목폭을 넘기면서 간다. 무모하게 간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결국 이 무모한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개인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그런 바로 이 무모함이에요. 헬로나 바운스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환갑 넘은 지 지금 4년 지났는데 바운스 이거 아니지 않나? 음악계 일각에서 후배들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근데 결국 그 확장이 맞아떨어졌잖아요. 지금도 공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서 그 조용필 씨는 집에 짜장면을 시킬 때그 위대한 타자의 기타리스트인 우리 선배가 너 좀 잠깐 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럼 이제 짜장면 좀 시켜봐. 왜냐하면 어디 중국집에서 왔는데 그 돈 주면서 조용필 씨가 짜장면 받아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받을 때는 최희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와서 5,000원 주고 짜장면을 받고 내놓는 거는 조용필 씨가 할 수 있어요. 내놓는 거. 혼자 사는 분이 짜장면도 못 시켜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본인의 고립을 가지고 음악적으로는 확장하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전부 다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뭐 그렇게 죽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 고립 속에서 어떤 확장을 만들어내느냐는 저한테 달려있죠.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어떻게 깨고 매일이 우리가 단어로 아까 얘기했던 매일 날일자가 어떻게 하나의 생이 될 수 있는 날이 한자로 가는 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음악가들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스처럼 끊임없이 판도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국안에서만 먹히는 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먹히는 팀으로 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았고 60년대, 70년대 포크 세대들은 바로 저런 어떤 자기 검열을 깨버리고 그걸 지속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어떤 교과서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조용필 씨처럼 스스로 자기의 영역을 끊임없이 자기는 고립되더라도 내 영역을 확장 하면서 내 사고의 어떤 유연성을 끊임없이 키우는 나는 조용필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허공이나 단발머리일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뭘 기대하든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날의 조용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네 가지의 키워드 속에 담겨있는 대중음악의 얘기였습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50곡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1등 했던 노래가 바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불렀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담긴 뜻이 어떻게 보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50곡이라고 그러면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이 노래가 1등을 했는지는 저도 참 처음에는 저 노래가 1등 할 만한 노래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 말고 뭐 1등한 노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현식이라는 가수. 내 사람 내 곁에라는 노래가 20대부터 70대까지 다 투표를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52에서 1등에 뽑힌 노래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어떤 형태로든 그걸 붙잡고 치열하게 산 사람은 사실은 김현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순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틀판 회계의 지속성을 갖고 확장하는 인생이 계속 저랑 같이 함께 계속 서로 확장하면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모습에서 함께하는데 정없는 욕심에 그 마음이 원해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만 시간은 멀어짐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을 왜 이렇게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끼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남길 곳은 어디에 떠나가는 자리 그만은 미련해. 그만은 미련해 시간은 멀어지고 향해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이 줄을 애써 웃음이에요.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을 왜 이리로 낯설고 멀리만 한지 여기까지 살고.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끼고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고
오늘 같이 또 이 강의에 막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노래들을 함께 불러주는 이동아 씨.